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만지작 해야 하는. 그럼 이만한 걸 들고 여기다 꽂고 또 꽂고 또 꽂고 또 뭐 할 거야? 그걸로 뭐 피카츄 잡을 거야?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컨셉의 무선 이어폰 제품이 많이 소개되고 있죠. 저의 호기심을 가장 많이 끄는 제품은 아무래도 오디오 기기의 본질인 음질에 포커스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인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3가 진짜 궁금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폰 안 빼기로 유명한 제가 직접 사용해본 후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선 이어버드는 뭐든 구입하면 첫 착용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대다수 분들이 그렇겠지만 거의 혼자 있으면 항상 이거 다 끼잖아요. 무선 이어버드 귀에 꽂고 딱 있습니다. 장시간 착용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편안한 착용감, 요거는 기본입니다. 특히나 인이어 타입은요, 귀의 압박감은 적으면서도 차음성은 뛰어나야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무선 이어버드 첫 구매 후에 처음에 본인에게 딱 맞게 착용 가능한 세팅을 찾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나이저 MTW 시리즈는 처음 써봅니다. 일단 착용감 부분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기본 구성품으로 사이즈별 이어팁이 기본 부착되어 있는 사이즈 포함 총 4개가 들어있습니다. 보통 3개잖아. 얘네는 단계를 좀 더 줬어. 4개. 그리고 귓바퀴에 고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어핀이 또 3가지 사이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시간을 들여서 본인이 편하게 느끼면서 차음도 잘 되는 사이즈를 찾아야 돼요. 그냥 있는 거 꼈는데 뭐야 불편하고 안 껴. 에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어렵지 않게 저는 이어팁 M, 이어핀은 L 사이즈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어팁만으로 고정되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 경우는 아무래도 이어핀이 자연스럽게 귓바퀴 부분을 한 번 더 잡아주니까 압박감은 또 크지 않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했죠. 한 가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직 인이어에 대한 경험이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제품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는 우리 소비자 경우 착용하는 느낌만으로 이게 편한 게 맞는 건지, 또 이 패시브 차음 성능이 이 정도면 되는 거지, 이게 뭔가 비교할 게 없어. 이거 아마 확인받고 싶을 것 같아요. 갤럭시 버즈 시리즈의 경우는요, 착용 테스트를 통해서 이어팁의 변경이나 착용법 변경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해주는데 비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앱에 포함되면 좋겠다. 요건 좀 바라는 점. 이게 비싸기도 하지만 진짜 음질과 노캔 성능도 좋거든요.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이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이 있죠. 자, 다음은요, 디자인과 하드웨어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케이스 먼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짜잔. 아니 이거 보자마자 패브릭 소재. 다 아시죠? 패브릭 소재. 이 마감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개인적 만족감은 이 고급스럽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계속 열었다 닫았다 만지작 해야 하는 제품 특성상 조작할 때 느껴지는 촉감이 기분 좋아. 이거 왠지 가죽 오락관에서 볼과 볼 사이 해야 될 것 같아. 언제부턴가 이 이어폰 케이스를 위한 케이스를 또 입혀서 쓰는 게 좀 당연시 되잖아요. 사실 휴대폰도 항상 이 생폰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이걸 샀으면 이걸 써야 되는데 결국엔 더 큰 걸 끼고 다녀. 이상하잖아. 요즘에 막 포켓볼이라 그래서 막 이만한 게 있더라고. 귀엽긴 해. 그거 한번 남한테 보여주면 뭐 할 거야? 그걸로 뭐 피카츄 잡을 거야? 이게 살짝 까끌까끌한 패브릭 느낌이라서 사용감도 잘 드러나지 않아서 이 자체로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요거 추천. 그리고 하이엔드 제품답게 케이스는 무선 충전 지원됩니다. 요거 안 되면 사실 내가 추천 안 했지. 생긴 것 자체가 안정적으로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평평하게. 무선 충전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어버드 꺼내고 넣기 하기 아주 편하죠. 자,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USB-C 포트는 이상하게 여기 없지. 난 당연히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앞에 있어. 이게 유선 충전이 필요한 상황에는 앞쪽으로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좀 어색한 것 같긴 한데, 원래 여기다 선을 꽂으면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열고 여기 꽂혀 있어. 이게 편한가? 아무튼간 이어버드 역시 이게 무게 때문에 당연히 플라스틱 소재일 텐데 그래파이트 컬러의 경우 메탈 느낌이 나는 도장 처리로 실제 금속 같은 좀 느낌이 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어버드당 3개의 마이크가 돼 있고 양쪽으로 총 6개의 마이크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외부에 노이즈 캔슬링에 사용하는 2개의 마이크 홀이 보여요. 이렇게 마이크 홀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경우 기본적인 노이즈 캔슬링 성능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제품에 반드시 따라오는 주변 소리 듣기 모드,
제나이저에서는 투명도 모드라고, 야 좀 통일해서 불러라 이제. 아무튼 투명도 모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바람 소리를 1차적으로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투명도 모드 사용 시 바람이 많이 부는 실내에서는 소리가 함께 들어오는 편이에요. 요건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부분에서는 마이크 부분에 메쉬 구조의 커버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 여기 좀 하나 해주지. 아쉽네. 그리고 안쪽을 보겠습니다. 어쿠스틱 벤트라고 부르는 울림통을 만들어주는 홀이 있습니다. 사실 이어버드 사이즈만 보면 다른 제품 대비 좀 볼륨감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뚱뚱한데? 신동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아무튼 제나이저는 전통적인 오디오 브랜드답게 무선 이어폰이라고 음질을 양보하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 유선 이어폰 수준의 음질을 구현하려고 이런 울림통 확보를 위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크게 구조를 택한 것으로 보이죠. 애초에 이런 하이엔드 제품에 기대하는 것이 결국은 또 음질이잖아요. 이런 고집스러운 모습 아주 보기 좋아요. 칭찬해. 뒤에 이어 이야기할 음질 부분에서도 확실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3의 경우 aptX 어답티브 코덱까지 지원을 합니다. 저는요 아이폰과 함께 사용하면서 AAC 코덱으로 들었어요. 좋은 음질 듣자고 무선 이어폰 쓰면서 별도의 뭐 DAC 뭐 덱을 갖고 다니면서 이거 스마트폰 연결해서 듣는 거 좋지. 좋아. 항상 얘기하잖아. 그럼 이만한 걸 들고 여기다 꽂고 또 꽂고 또 꽂고 또, 그냥 이 안에서 지원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더군다나 아직은 코덱발에서 오는 음질 차이를 논하기 전에 하드웨어적으로 무선 이어폰이 극복해야 할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 제가 사용해 본 다른 이어폰들과 비교적으로 어땠는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성능 자체보다도 온오프 전환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것에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노이즈 캔슬링 켜게 되면 느껴지는 그 특유의 압박감이 있어요. 뚱 이 느낌은 알 거야. 주변 공기가 귀 쪽으로 이 느낌. 솔직히 조용한 실내에서는 온오프 상태 차이를 많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뭐 이질감 없이 전환이 돼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때 느껴지는 이질감이 결국은 장시간 사용에는 좀 피곤함이 된다는 거지. 솔직히 이거 첫 경험할 때 조용한 실내라면 켜진 상태인지 아닌지 솔직히 구분 못할 가능성이 있어. 누가 주변에서 얘기해봐. 얘기해봐. 안 들려. 이렇게 하잖아. 그만큼 기본적인 차음성이 뛰어나기도 하고 노캔 알고리즘도 특정 대역에 한정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데시벨을 전체적으로 낮춰주는 방식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다 보니 음질에서도 얻게 되는 이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먹먹하고 좁은 공간감에서 느껴지는 음악이랑 다르게 기존 제품보다 훨씬 더 공간감이 좋았다는 거죠. 여기에 7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하는데 사실 이게 숫자만으로는 압도적인 스펙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고역대 선명도와 구분감이 압도적으로 좋게 느껴져. 넓은 공간감을 바탕으로 이게 기존 노캔 이어폰의 한계였던 저음의 답답한 느낌 없이 좋은 해상도가 뭔가 노캔을 켠 상태의 음악 감상이 아닌 듯한 느낌이 뭔가 새로우면서도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먹먹해지는 이질감은 이 이어폰 넘어서까지 전달이 잘 안 되겠지만 그냥 비교적으로 어떤지 제가 실제로 녹음한 오디오 파일을 같이 들어보면서 이건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특히 어댑티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주변 소음에 따라 노이즈 캔슬링 레벨이 좀 조정이 되거든요. 무조건 강하게 노킨이 들어간다 이래서 좋은 건 아니잖아. 소음 레벨에 따라 적용이 되어야 이질감도 좀 적고 이 먹먹한 느낌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한 환경과 다소 노이즈 레벨이 높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모두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가격입니다. 출고가가요 34만 9천 원입니다. 그렇죠, 알아요. 딴 건 아니야.
그런데 뻔한 얘기긴 하지만 막상 한참을 듣고 써보면서는 이게 기존에 또 잠깐 오디오에 발을 담궈본 입장에서 이 정도의 음질 차이에 고작 이 정도 가격 차이? 음질이 중요한 분들이라면 사실 이걸 비싸다고 할 사람은 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 무선 이어폰은 음질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에어팟은 연결성 측면에서는 너무 의미가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소니 링크버즈처럼 음질보다는 상시 라디오나 음악을 틀어둔 채로 일할 수 있는 오픈형이 더 적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무선 이어폰의 편의성에 나는 음질까지 중요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기존 제품 대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음질 개선을 얘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 사람들이 왜 얘한테 환호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지 이제 알겠죠? 자, 여기에 어려운 이퀄라이저 세팅을 개인화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사운드 체크 기능 같이 유용한 소프트웨어 지원이 앱을 통해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멀티포인트 연결도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뭐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고 뭐 이래저래 저는 앞으로 한동안 이 제품을 또 한번 써볼게요. 에어팟이 또 새로 나온다고 해서 그거 나오기 전까진 이걸 계속 써야 될 것 같아. 여러분 혹시나 나는 뭐 이것도 궁금하다, 이것도 알려줘, 이런 제품들 많이 댓글로 요청을 해주시고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근데 이게 확실히 이게 메탈 같은 느낌이라서 좀 고급스럽긴 하다. 이게 이제 유행이 되면 이걸 꽂고 다니면 또 쟤 좀 좋은 거 들고 다니네 뭐 이런 거. 그런 이미지가 얘가 생겼어 벌써. 그래, 난 그런 것도 민감하잖아. 유행에 나 되게 민감해. 끼고 다녀야지. 커넥티드.